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의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 코너의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그 일주일 동안 안 본 사이에 예뻐졌다고?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난 원래 예뻤어. 아니, 그 안 본 사이에 웃음거리가 됐더라고. 뭐라고? 준기씨, 우리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씨발, 왜 때려? 우리 봤었잖아요겠지. 언제? 우리 처음 만난 사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 도대체 몇 자를 추가한 거야? 이런 게 날조가 아니면 뭐가 날조야? 아주 잘하면 지펀한 로맨스 영화 하나 만들겠네. 그 영화 만들면 주인공하고 싶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하여간 이 폭염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어요. 역시 연예인과 무척 친하던 아버지를 닮았어. 그 딸도 문화예술 발전과 창달을 위한 대통령의 각별한 국정 철학을 뒷골목 대포집에서나 들을 수 있는 비아냥으로 매도해? 네가 인간이야? 야, 그나저나 바른정당 어떡하냐? 뭐? 바른정당? 바른정당 걱정은 왜 하지? 바른정당의 팔알이 친 이명박이 아니야. 근데 이명박이도 곧 갈 것 같던데. 아니, 여기 들어올 것 같던데. 인생을 착하게 살아야지. 박씨, 그 원세 훈이 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세 훈이 덕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원세훈이가 몸살이지 않고 선거 공작을 벌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내가 국정원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이 새끼 모처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좆가네. 어? 야, 내 당선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 거야. 우주, 집주지. 말하자면 큰 집. 그래서 박씨 당신이 지금 큰 집에 들어가 있는가 봐. 이발. 맞더라도 한마디는 더 해야겠어. 박씨, 이렇게 당신도 들어가고 MB도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세상이 오지 않겠어? 두 사람만 있으면 작아졌던 우리들. 야, 니들 세상이 올 거라고? 내기할까? 다음 총선 올 때까지 감옥 밖에 남아있는 놈이 더 많을지 감옥으로 들어오는 놈이 더 많을지. 응? 나는 감옥 안에 들어오는 놈이 더 많다는데 내 돈과 손모가지를 건다. 응? 쫄리면 돼지시던지. 호호, 박씨, 손모가지를 건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그래,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지. 잠깐 들어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 씨발잖아,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박씨, 이게 누구 대사였는지 아나? 알지. 아귀 김윤석 아니야. 아니지. 또 있잖아. 고니 역할을 했던 배우가 누군지 아나? 알지. 1번 조승우, 2번 송중기, 송혜교인년, 3번 현빈, 4번 고윤, 5번 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택시 부르셨죠? 광주 갔다가 통금전에 서울로 다시 오면 10만 원 주신다고. 공지!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개봉 닷새 만에 관객수 400만을 돌파한 택시 운전사.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이 작품에는 한국 언론의 아픈 과거가 담겨 있는데 전남매일신문이 시민학살 상황을 지면으로 제작해 알리려 했지만 끝내 좌절. 박화강 기자가 KBS와 가진 인터뷰. 이런 어떤 광주 참상을 이렇게 이제 알리는 이렇게 기사를 썼죠. 그래서 이것이 활자가 돼서 이게 이제 신문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주인증 걸리면 되거든요. 그러기 직전에 간부진들이 갑자기 본부로 들이닥쳐가지고 이거 판을 엎어본 거예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용기가 없었던 기자들은 사직서를 내고 언론사를 떠나갔다. 이 인터뷰는 KBS가 2005년에 방송한 일요 스페셜 중 일부. 이 내용에는 1980년 광주 항쟁을 왜곡한 KBS의 보도가 소개되는데 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KBS는 뉴스 시간 내내 진상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괴뢰에 운운하면서 광주 시민을 위협하고 있었다.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엄군의 시민 살해에 분노한 사람들은 모두 극렬한 폭도였고 군대가 국민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은 모두 정당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 광주시 이론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왜곡 보도에 성난 시민들 광주 MBC를 불태워버리고 영화의 한 장면.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불순 세력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현재까지 민간인 1명, 공격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광주문화방송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광주문화방송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광주 학살과 관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이 같은 주장을 책으로 냈더니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영방송은 전두환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광주의 진실을 외면하는데 전두환 퇴임 전날에 방송된 MBC의 다큐멘터리 인간 전두환의 클로징 부분. 툭툭 들고 가는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전두환. 그는 올 봄, 화창한 어느 봄날 수수한 점퍼를 입은 채 우리와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이 밤 깊은 감동과 감회로 송별합니다. 문통 방통.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푹 쉬고 돌아왔으니 앞으로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휴가나 다녀올 때입니까?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온 나라가 분노의 용광로입니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니 나라가 이 모양인 겁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지만 휴가 때 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도록 제가 영업을 띄웠습니다. 잠수함 수출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국민의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당대표 공식 출마선언 못 봤습니까? 뉴스를 안 본 건 안 대표님 같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탈당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호호호호호. 그렇지요. 이준서랑 이유미의 증거 조작도 보고 못 받으셨겠고요. 이 당은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낳은 당입니다. 자식 같은 당원들은 나를 지지합니다.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109명이 당대표에 출마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원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이 증거의 거짓말. 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이 그거 구라였다. 이렇게 실토했죠. 서명이 아니라 구두동이었다고 말이죠. 누구한테 정치를 배웠길래 항상 그 모양이죠. 자,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증거의 거에서 거짓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님 끝말잇기 이어가시죠. 거짓말의 말. 거짓말. 말 맞추기. 서명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이 중요하지요. 저와 지역위원장들은 말을 맞췄으니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말 맞추기에 좋은 예입니다. 말 맞추기라고 하셨습니까? 기만 우리 안 대표님 썰전에 출연했을 때는 나쁜 짓을 배울 새가 없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새정치가 아니라 적폐 그 자체 아닙니까? 기만 만시지탄 때늦은 후회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역위원장들한테 서명받았다 이렇게 구라칠 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만시지탄이라 탄핵 아직 늦지 않았어요. 대통령감이 아니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아이고 홍 대표님 오늘도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탄핵 핵찬성 탄핵 완전 찬성합니다. 야당이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 시켜내야 합니다. 핵찬성이라 성범죄. 아니 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왜 밤중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던 거지요? 성범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불륜인가? 조폭 오거리파랑 같이 사진 찍었던 것도 김광수 의원이 맞지요? 야당이 뭉치고 싶어도 국민의당이 문제를 일으키니 될 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범죄라고 했습니까? 죄값. 홍 대표님은 죄값이나 치르십시오. 대법원 판결 나오면 홍 대표님이야말로 나가리 아닙니까? 이 죄값이라 값어치 내는 이 성완종이한테 받은 게 없어요. 이완구야 비타 500 한 박스 받았다지만 이 비타 500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김영란법에도 안 걸릴걸요. 안 대표야말로 지금 후달리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반대했다면서요. 왜요? 정동영이나 천정배랑 결선투표하면 질 것 같았어. 이 새끼야! 걔네는 나하고 급이 안 맞아. 결선투표는 문재인하고만 할 거야. 아이고 안 대표님, 대통령님은 이제 선거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값어치의 치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자,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그 이재용이가 12년 구형 먹었대. 12년 구형? 그럼 뭐해? 조윤선이가 6년 구형에 빵년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재용이도 빵년 판결 나온다. 여기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손모가지? 그 딴 것도 좀 걸지 그래. 딴 거? 뭐? 은닉한 재산. 그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돈 있잖아.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니까 한 300조 되는 모양이던데. 300조. 이 씨발. 그 돈이면 1년 동안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돈 아니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걸 왜 호시탐탐 노리지? 너 따위가. 그게 나라 곳간에 있어야 할 돈 아니야. 그게 왜 당신 부녀 계좌에 있냐고. 그건 나도 모르는 돈이야. 그 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이 서려 있고, 그 돈에는 환풍구 없는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각혈했던 우리네 누이의 피가 있고, 또 그 돈에는 건설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던 노동자들의 땀이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당신 부녀가 가로채나? 이 씨발 새끼, 영화 구남도에 나오는 대사를 마구 베껴서 읊어대네. 뭐 그런 영화도 보나? 무는 대사가 별로 없고 촬영 장소도 여관이 대부분이고 출연자도 남녀 둘밖에 없는 그런 영화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닥치자고 이 씨발. 박씨, 이제 그 김프로 코너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재용이가 무죄 받으면 나라가 아수라판이 돼요. 이젠 앞으로 뇌물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유죄가 되면 당신은 거기에 최소한 2-3년은 더 추가해야 할 거야. 이재용이는 뇌물을 준 사람, 당신은 받은 사람이니까. 지자스. 듣기만 해도 멘붕이다. 정말 구형한 것처럼 이재용이한테 12년이 나와서 내가 한 15년 살면 이 살인적인 폭염을 무려 14번이나 여기 감옥에서 더 경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야. 박근혜 죽이기라고. 독거노인 탄압이라고. 박씨, 그 독거노인 탄압이라고? 외로워하지마. 늙은이 하나가 또 들어갈지 몰라. MB라고. 친하게 지내지.
물론 보자마자 서로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이 씨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화제의 영화 군함도, 이 군함도에서 탄광을 관리하면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일본 기업 이름은 무엇일까요? 박씨 아나? 알지. 1번 롯데, 2번 미쓰비시, 3번 도요타, 4번 소니, 5번 동양척식 주식회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이. 내가 나이 80 아니요. 그 애는 이제 20대 초인데 내가 귀엽고 소녀 같고 이랬어. 그런 애정의 표시로 내가 아이고 귀엽다 뭐 예쁘다 하고 내가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골프장 종사원 여성이 손녀 같아서 가슴에 손을 댔다는 박희태 전국회의장. 그렇게 되면 몰라도 무슨 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행동 전혀 아니래요. 철도노조 조합원이 자식 같아 엄마의 마음으로 수천 명의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즉회제한 최연의 코레일 사장.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 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숭고한 일터로 한시바삐 돌아오기를. 급식 노동자를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했지만 그 아줌마들이 뭔데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그 아줌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던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 저도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입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공관병의 부모를 모욕하고도 그 공관병에게 네가 아들 같아 그랬다던 박찬주 육군 대장. 채널A 보도. 박 사령관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 주장에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를 모욕했다는 의혹도 아들처럼 생각해 편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가혹 행위를 하고도 엄마의 마음 운운하는 박찬주 대장 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마음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즐긴 안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가졌는데요. 한미 동맹의 굳건함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랑 통화한 것이 자랑입니까? 반미 정치만 해오더니 이제는 친미로 갈아탔습니까? 저는 트럼프와 친해도 하등 사대주의 논란 없습니다. 트럼프와 와트스쿨 동문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동아요. 동문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대표님은 와튼 MBA가 아니라 와튼 EMBA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안 대표님을 비토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 말고는 출마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다지요. 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4.9%에서 6.9%로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 효과입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대표님 부인께서 국민의당을 네 번째 아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녀분 지지율이 고작 한 자릿수네요. 전기 충격으로 당의 심장이 뛰게 됐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돼서 금이 환영할 겁니다. 금이 환영. 금이 환영이라. 향락. 당대표가 되신다면 내부 단속부터 하십시오. 김광수 의원 1년 전부터 50대 여성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지요. 그 여성은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향락. 락커. 그게 바로 락스피릿, 락커 정신입니다. 락커는 원래 자유분방합니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은 락커 같은 저항 정신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신한테 저항할 겁니다. 커플. 락커가 아니라 50대 여성과 커플이었겠죠. 커플. 플러그를 꽂아서 당신한테 전기 충격을 주겠습니다. 플러그. 그림자. 그 안 대표는 나의 행보를 그림자처럼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경남도지사 사퇴하니까 일주일 뒤에 국회의원 사퇴하고, 내가 당대표 한다니까 또 당대표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안 대표는 홍준표의 따라지다, 그림자다, 이 말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대표님이 MB 아바타가 아니라 홍준표 아바타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림자라고 했냐? 자, 자중! 제1야당의 대표시면은 자중할 줄도 아셔야지요. 홍 대표님이 얼마나 설치고 다녔으면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경남도지사 사퇴할 때 꼼수 사퇴하셨지요. 꼼수 사퇴를 막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중이라고 했어요. 중도 실용주의. 안 대표는 극중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중도 정치 노선을 표방했는데, 근데 중도 실용주의, 이 말이 뭔지 알아요? 9년 전에 이명박이 표방했던 정치 노선이다, 이 말이죠. 안 대표는 영락없는 MB 아바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중도 실용주의라고 했죠. 의리. 정치판에는 의리 있는 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편도 안 들고 중도를 표방하겠다, 이 말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덕에 뺏지 달았는데. 의리 없는 십새끼들. 국민의당은 저의 네 번째 아이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의리라. 리스펙터. 구태 정치를 학습하는
안 대표 능력 제가 존중해야겠지요.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다 무한다 그렇게 난리칠 때 문재인이가 안 대표 집 앞까지 찾아갔지요. 그때 안 대표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문전박대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 씹새끼야, 뿌린 대로 거둬. 그러면 너는 돼지 발정제 드링킹 해야지, 시발. 아이고, 무슨 그런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리스펙트의 트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 만든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어제 법정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갔더만, 뭐 좋은 일이 있나? 내가 지금 너라면 난 웃을 수 없을 텐데. 뭐 그러면은 너의 기대에 부응해서 똥 씹은 표정으로 나갈까? 아니지. 그 이재용이가 12년형 구형을 받았고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는데 그러면은 뇌물 수수자인 당신은 더 센 걸 먹을 텐데 왜 웃냐고. 왜 웃냐고? 발톱을 깎았어. 시원하더라고. 박씨, 이재용이 주변에 수백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었어. 근데 걔네들이 처음에는 박근혜가 강압해서 이재용이가 뇌물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말을 바꿨어요. 이재용이가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입장을 바꿨어? 지난번에 조윤선이가 그 전략 썼다가 재미를 보았거든. 박씨, 당신도 그러라고. 몰랐었어.
이렇게 말이야. 가만히 있자. 그러면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몰랐었어. 온갖 국정 운영은 최순실이가 다 했고 나는 그저 허수아비였다. 어때? 난 지금 대통령에서 잘린 상태고 지금 나의 최대 관심사는 형량 줄이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해. 친박들은 당신이 무죄고 당신이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정에서 당신이 나는 바보요 이러면 친박들은 모조리 빅엿을 입안에 한가득 처물겠지. 아이, 상관없어. 이재용 재판 때 몰려가서 물병 던지고 그랬다며? 다 잡혀가고 없을 텐데 뭔 걔네들 걱정을 해. 만약에 난 바보요 이러면 당신은 이제 역사로부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겠지. 아유, 상관없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국가 수익을 삥땅 친 이명박 앞에서 나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궁금한 게 있어. 이명박의 죄악을 왜 당신은 당신 임기 때 규명을 못했지? 그거야 이번 정권에서 하라고. 나는 그때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 손댈 틈이 없었다고. 뭐 바빠? 뭐가 바빠? 머리 하느라고? 씨발 새끼가 어디서 팩트를 왜곡해? 주사 맞느라고 바빴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혹시 이명박 손 못 댄 게 지난 시절에 이명박 덕을 봐서 그런 것은 네 덕이다 이 씹새끼야. 문제나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로 연고윤리 논란을 일으켰던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조학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박기영, 동명이인 가수가 있죠? 몰랐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의 노래 제목. 이 제목이 뭔지 아나, 박씨? 알지? 1번 마지막 사랑. 2번 블루 스카이. 3번 산책. 4번 핑계. 5번 뱀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기영 청와대 정보기술보좌관 주재로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모니터링 팀 회의를 열어서 연구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합니다. 2005년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자 발칵 뒤집힌 대한민국. 황 교수를 화끈하게 밀어주겠다는 게 청와대 기조. 박기영 보좌관. 어느 정도 정부의 그 연구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특허청에 외국 미국 변호사이신 분들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 연구팀의 올해 연구비를 10억 원 증액할 계획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이런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 황우석 밀어주기 최일선에 서고. 황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잘 알다 보니까 오가나이징을 제가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애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니시에이션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기영 보좌관 말로는 이미 최고 과학자상 수상자는 확정.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최고 과학자상. 황 교수의 수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그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뛰어난 업적을 학술적으로 내신 분으로 황우석 교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06년 그러나 지난 1월 줄기세포 오염 사실을 황 교수한테 전달받고도 관련 부처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PD수첩 보도 과정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박기영 보좌관과 황우석 전 교수는 어떤 사이? 황우석 교수가 연구비 중에 70억 원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기영 전 청와대 보좌관은 황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받고 연구 2건을 수행하고도 2건 모두 1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영 보좌관은 게다가 논문에 기여한 바도 없었는데 박 보좌관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작성에 기여한 바 없이 공저자에 올랐다고 서울대가 발표하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박기영 보좌관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는데 정의당 최석 대변인 자신이 기여하지도 않은 연구에 이름을 올리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는 자신이 이름을 올린 연구에 지원을 했는 꼴입니다. 더구나 그 연구는 전대미문의 조작 사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과학기술 전략수립 조정, 연구예산 관리, 투자기획 및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연구윤리와 연구비 문제에 있는 인사를 다시 앉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민심에 따라 적폐청산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고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드렸습니다. 나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이 됐으면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하십시오. 왜 사과할 짓을 했습니까? 호호호호호호. 안 대표님, 알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 대표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죠. 2013년에 우리 당 장하나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발의할 때 안 대표님 뭐 하셨습니까?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잠 좀 주무세요. 오죽하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한 대표님을 정상이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잠자리에 메모지를 두고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토론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토론 실력을 키워서 4년 후 반드시 집권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표현대로 정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안 대표님, 일부 의원은 안 대표님을 외계인이라고 비유하더군요. 외계인. 외계인. 인적 청산. 제가 당대표 되면 국민의당에 피바람이 불 겁니다. 나를 외계인이라고 한 것들은 인적 청산 영순위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끝말잇기 시작됐습니다. 외계인의 인에서 자, 인적 청산으로 받으셨어요. 자, 대통령님 이어가 주시죠. 인적 청산 산천만리. 안 대표님은 아직 갈 길이 산천만리 같습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제가 청와대에서 마셨던 국산 수제 맥주 대박 터졌습니다. 매출이 850% 상승했다고 하지요. 산천만리라고 했습니까?
리베이트. 당신 그 맥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거 아닙니까? 매출이 850% 상승하다니. 그 회사 이름이 뭐지요? 주식 투자해야겠습니다. 아, 리베이트라. 투집. 내가 요새 그 문재인이가 하는 일마다 투집을 잡고 있는데 보도가 안 돼요. 신문하고 방송이 문재인이한테 완전히 줄을 섰어요. 공관병 갑질한 박찬주 대장도 내가 편들어 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라 욕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장화라도 한번 신겨봐라. 이래볼까. 우리 당에 관심 좀 가져달라. 이 말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옹호할 게 따로 있지. 그 갑질을 옹호하면 웃음거리나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집이라고 했습니까? 집안 단속. 홍 대표님은 집안 단속부터 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홍 대표님 보고 너무 신중하답니다. 막말 홍그리버드 홍준표가 신중하다니. 이거는 빚고 와서 먹이는 겁니다. 천하의 나경원한테 충고를 듣다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 단속, 속수무책. 남의 집안 운운하기 전에 안 대표, 당신 집 집안 단속이나 하세요. 그 국민의당을 넷째 아이라고 했던가요? 새끼 단속이나 잘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예요? 안철수를 출당시키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 집안 꼴. 넷째 아이한테 고려장 당하게 생겼네. 이 말이죠. 이 씹새끼야. 고려장하러 오면 문전박대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인 내가 나가서 꺼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당대표가 돼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그 우리 안 대표님, 국민의당 상황 누가 불 지른 겁니까?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속수무책의 책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야? 마법사?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가 또? 내 해외 은닉 자금이 드러났어? 아니. 그러면은 삼성한테 뇌물 달라고 한 내 녹취 파일이 공개됐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내 사촌 살인 사건의 주범이 잡혀서 걔가 실토했어? 그것도 아니고, 숨겨둔 자식이 드러났어요. 뭐라고? 난 몰라. 응? 나한테 무슨 숨겨둔 자식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 MB, 이명박이가 눈 찢어진 아이 관련해서 합의해 줬다고 하더군. 그 합의금도 깎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고. 천하의 수전노, 그걸 깎나? 아이 씨발 새끼, 놀랐잖아. 응? 그나저나 MB는 뭐라고 하나? 그 MB는 불리한 거에는 해명 안 하잖아. 당신처럼 하더라도 오해다, 모함이다 이럴 거고. 아이 씨발, 내가 틀린 말했어? 나하고 MB하고 엮지 마. 그 인간 일은 그 인간 일일 뿐이야. 아니지. 눈 찢어진 아이라는 조모 씨, 그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친자 확인 소송을 MB한테 걸었다더만. 당신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 보고 못 받았어? 당신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도 목을 날릴 만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또 주진우가 보도했지? 그 새끼는 내 재산도 털려고 하더만. 생긴 거부터가 재수가 없었어, 그 새끼. 아이, 그 승냥이 새끼. 마티즈는 않다나? 또 북한산에는 놀러 안 가고, 저수지에서 낚시도 좀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풍류를 좀 즐길 줄 모르냐 이거야. 박씨, 그 똥줄 타나? 하나하나 들춰져 나오니까 감옥 밖에 있으면 무슨 수를 좀 쓸 텐데. 박씨, 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긴 하지. 한 가지 방법 알려줄까? 뭔데? 탈옥하는 거야, 탈옥. 아프다고 이불에 쌓여서 실려가, 이번에도.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톡 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경찰이 쫓아오지 않겠어? 경찰이 쫓아오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원자로에 들어가 몸을 숨기라고. 이 씹새끼, 응? 너 직업란에 이렇게 써라. 처음 맞는 일. 문제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대북한 경고를 하니까 북한은 괌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괌은 영어로 구암, GUAM. 근데 우리나라에 GUAM이라는 영문 이름의 지하철역이 있죠. 구암역인데 이 구암역 어느 도시의 지하철역 이름일까요? 박씨, 아나? 알지. 1번 광주 지하철, 2번 대전 지하철, 3번 서울 지하철, 4번 대구 지하철, 5번 부산 지하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지금 정부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법을 마지막 형평성의 원리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위축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황소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종교인 과세를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대 이유를 소상히 들어보면 2014년 조일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시골이나 작은 교회 부임하여 생활비로 월 50만원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으면서 사역합니다. 그래도 대우가 나쁘다고 데모하거나 항의하거나 파업하거나 소송한 일이 일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직업인과 다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직업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과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직은 일반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 2013년 TVN에 나온 김진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정대책위원장.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사꾼은 그 목자가 아니다. 그 사꾼이라는 얘기는 일꾼이라는 얘기거든요. 돈을 받으면 일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것이다. 그 성직자들을 과연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을 성직자들한테 적용했을 때에 일반 그 신자들이 성직자에 대한 어떤 그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는가? 목사는 일반 직업이 아니니 교회도 일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는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CTS-TV에 나와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교회나 절에 가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게 할 거냐. 그 탈세 제보 사실을 이첩을 해줘서 과세단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과세대상 소득이냐 아니냐를 보고 소득인데 누락됐으면 가산세 붙여서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고. 탈세한 교회에다가 세금 낼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주장. 왜냐? 교회는 특별하니까. TVN에 출연한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 목사. 본인들을 특별한 국민으로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보이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붙였든 간에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옳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교회와 목사는 특별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1000명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 연루 등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는 답이 6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응답이 많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문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 꼭 실행하겠습니다. 세금이 남아돕니까? 포퓰리즘 정치는 구시대 정치입니다. 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극중주의를 표방할 것입니다. 마크롱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1년 전만 해도 우리 안 대표님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흉내내셨잖아요. 어쩜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사고가 유연한 거겠지요. 이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안 대표님 많이 아파 보이십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안 대표님 보고 권력 금단 현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지요. 아프다는 뜻이죠. 제가 문재인 케어로 권력 금단 현상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자라니 이성을 잃었습니까? 내가 당권에 도전하니까 당신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격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위협은 위협이죠. 정부가 아무리 좋은 뉴스를 생산해내도 국민의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이 영화 보러 간 것도 뉴스에 나오다니,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국민의당 출입 기자들을 데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러 갔습니다. 신난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 겁니다. 삼성도 사람들 관리할 때는 고가의 공연 티켓을 찔러준다고 합니다. 삼성을 따라하니 삼성 장충기 부회장처럼 기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저한테는 야박한 언론이 안 대표님에게는 왜 그렇게 호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권에 도전하다니 정말 요지경입니다. 자,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의 요에서 요지경. 네, 요지경으로 오늘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안 대표님, 요지경의 경 받아주시죠. 요지경, 경험. 저에게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이라고 하셨습니까? 험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대표님 험담이 넘쳐나고 있어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님한테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던데요. 안 대표님 토론 실력 이미 밑바닥을 다 보였죠. 끝장 토론하면 안 대표님 끝장납니다. 험담이라고 했습니까? 담합. 천정배와 정동영이 담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즘 일을 잘하던데 이번 담합도 조사를 부탁해야겠습니다. 담합이라. 합의.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를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한답니까? 그게 어째서 담합이죠? 그것은 합의라고 봐야죠. 그 대선 후보들끼리도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그리 야박하게 살면 어찌합니까? 그리고 전시작전권도 환수한다고 하는데 야박하게 미국에게 줬던 거 다시 빼앗고 그러면은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것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군 장성들 만나러 다니느라 아주 바쁘세요. 어떻게 쿠데타 모의 하십니까? 지금 합의라고 했습니까? 의석. 홍 대표님, 자유한국당 의석이 좀 많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장성들 만난다고 안보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 대표님, 방위 출신 아닌가요? 저는 군의관 출신입니다. 다음 안보 대통령은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방위라고. 아까 의석이라고 했어요. 석구대죄. 이 안 대표가 내 방위 전력을 무시할 자격이 있어요. 안 대표는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던데 그거 어찌 된 겁니까? 내가 볼 때 안 대표는 나쁜 짓은 타고났어요. 국민들 앞에서 석구대죄하세요. 어디 방위가
군의관한테 대듭니까? 나를 깔 게 아니라 문재인을 까야 합니다. MBC 보도지침 못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자, 두 분 다 안보를 논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석고대죄의 죄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곧 감옥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어? 뭐라고? 정말이야?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8.15 특별 사면을 받게 되는 거야? 어머, 문재인이가 웬일이야? 걔 약 잘못 먹었대? 하긴 내가 청와대에 약을 많이 남기고 나왔지. 그럴 리가. 재판도 안 받았는데 재판을 받고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을 받건 말건 할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북한에다가 핵을 쏜다는군. 그러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 반격할 거고,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감옥이 유지되겠나? 그러면 감옥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풀려난다? 어머나 세상에, 럼프 오빠가 이렇게 날 지켜주나? 근데 말이야, 북한이 행여 수도권에 핵 공격을 하면 박씨, 당신은 감옥 밖 정도가 아니라 이승 밖으로 나오게 될지도 몰라. 이승을 하직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박씨, 본인이 풀려나느냐 마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자세가 주사 넣어달라고나 해, 이 씹새끼야. 피부 다 망가졌어. 아이 씨발. 박씨, 지금 문재인이가 완전히 코리아 패싱 상태야. 코리아 패싱?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를 쌩까고 북한과 미국이 다이다이 붙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 참 고소하네. 럼프 오빠가 문재인이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겠어.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그게 아니지. 문재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일조했던 분이 누구더라? 그거 오늘 퀴즈야?
알지? 이명박. 이명박만이었을까? 혹시 박씨 당신은? 아니 언제 미국이 날 무시했어? 도리어 오바마는 나를 불쌍히 여겼지. 응? 푸어 프레지던트라고. 가난한 대통령. 그 푸어 프레지던트는 불쌍한 대통령이었고, 당시 오바마는 당신이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기억도 못한다며 조롱하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야. 푸어 프레지던트가. 박씨, 그때 그 해프닝으로 개망신당한 거 몰랐나? 쪽팔릴 일인데 쪽팔린 줄도 모르고. 푸어 프레지던트가 역시. 니 조시다 이 씹새끼야. 문제나 내.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핵풋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풋볼. 국가 원수가 핵무기의 사용을 지시하는 통신장치지요. 이걸 짊어지고 다니는 보좌관도 있다고 하는데, 저 핵을 쏠 수 있는 암호를 트럼프에게 알려줘야 할지 말지 논란이 많습니다. 전직 군 장성은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핵풋볼, 이게 뭔 말인지 박씨 아나? 알지. 1번 핵축구, 2번 핵가방, 3번 핵반스, 4번 핵구멍, 5번 핵마피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백종문 현 MBC 부사장이 본부장 시절 보수 인터넷신문 인사와 나눴던 대화. 풀어보자면 법원이 박성재, 최승호 얘들은 증거불 중분으로 기각한다. 저 박성재하고 최승호 얘는 증거불 중분에서 기각한다. 사실 증거가 없어. 근데 이놈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시킨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근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잘못도 없는데 해고시켰다는 이야기. 당사자인 박성재 MBC 회직 기자. 징계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네 소명만 하고 후딱 나가라. 사람들 많이 기다리니까. 이런 식의 멘트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또 다른 당사자인 최승호 MBC 회직 PD. 뻔히 질 것을 다 예상을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괴롭히고 계속 부당징계를 반복하고 하고 있는 이러한 MBC의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법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느낄 정도의 지금 사안입니다. 박성재 해직 기자, 본부장이던 백종문 부사장을 찾아가 따졌지만 외면당하기만 하고. 저 누군지 아시죠? 저 박성재입니다. 본부장님이 불법으로 해고한 박성재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증거가 없어. 근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이 녹취 파일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은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럼 당연히 해고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 공개 때문이었을까? MBC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보도하고,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MBC, 어제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게 자유한국당 주장을 빌려 문재인 정부가 MBC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뉴스 시간에 묻기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MBC를 흔들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를 지금 와서 흔들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MBC가 정말 예전에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공정한 언론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MBC가 사는 길입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주거 문제로 실험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저 문재인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파트값과 함께 당신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 효과입니다. 네, 제 지지율 떨어졌지요. 그런데 72%입니다. 국민의당 올랐다고 하지요. 근데 6% 아닙니까? 제 지지율 국민의당의 12배나 됩니다. 자뻑이 너무 심하군요. 그래서 기념우표나 만들고 있는 겁니까? 기념우표는 역대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것이죠. 우리 안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어도 기념우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념우표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문재인 우표가 발행된다니까 우체국 홈페이지에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은 안 하고 문재인 팬질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이 우표 살 수도 있죠. 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30만 원씩이나 주다니 포퓰리즘 정치 아닙니까? 건강보험 보장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민간보험업체들은 다 망하라는 겁니까?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 우리 안 대표님도 대선 때 약속하셨던 거지요. 19이연하면 정치 오래 못하시죠. 19이연. 19이연. 언발의 오줌 누기. 문재인 케어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탈모. 이건 왜 건강보험으로 보장 안 해줍니까? 탈모인도 국민 아닙니까? 아, 네. 19이연의 언에서 언발의 오줌 누기. 네,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언발의 오줌 누기. 기로 대통령님 이어가 주시죠. 은발의 오줌 누기. 기가 차다. 안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죠. 안철수가 추미애와 대결해야 국민의당이 승리한다. 호호호호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디 관록의 정치인 추다르크와 MB 아바타를 비교하십니까? 그리고 안철수 지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힌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한테 협박 전화도 하셨다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 안 준다고 말이죠. 기가 차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협박 전화라니 말도 안 됩니다. MB 측근이 당신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정권이 100년 갑니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지금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하셨어요. 조수석. 그 MB 측근의 말을 전하다니 역시 MB 아바타답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아바타였던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이 조수석에 못 앉았다 이렇게 말했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뺏겠다는 것인데 두고 보십시오. 저는 한반도 문제에 교통경찰이 될 것입니다. 조수석, 석방. 북한도 억류 중이던 이면수 목사를 석방했습니다. 구속된 이유미, 이준서
석방하십시오. 석방 안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만도 못합니다. 석방, 방탈출 게임.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방탈출 게임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안 대표 못 들어봤어요. 그 트렌드에 한참 뒤처지는구만. 젊은 이유미, 이준석 한번 탈출해 보라고 하세요. 재미난 구경이 날 것 같구만. 아이고, 홍 대표님, 구치소에서 탈옥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검사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방탈출 게임, 임전무퇴. 국민의당은 10만 당원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문재인에 맞서겠습니다. 이유미와 이준서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우리 10만 당원 전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우표를 사재기에서 문바들이 하나도 구입 못하게 돼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무퇴라. 퇴폐 없어. 안 대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무릎팍도사 나와서 단란주점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또 유흥주점은 가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죠? 아니, 단란주점이랑 유흥주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 스폰서 검사 김영준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신 후배 아닙니까? 김영준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네, 김영준 검사가 풀려났죠.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퇴폐업소에 소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 코너의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